사람들한테 그 항의하고 싶은 생각. 이게 엄연히 다른 증이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평화의 길이 열렸으니 이르는 정부에 고하라.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우리 그 아픈 고통을 자꾸 그렇게 겪고도 사죄를 못 받으니 얼마나 원통아. 오늘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했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첫 증언 이후 세계 각국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날 이후 할머니들은 거리로 나와 일본에 대한 사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1992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첫 수요 시위, 28년 동안 쉼없이 계속돼 오늘로 꼭 1,400회를 맞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광복절 하루 앞둔 오늘 또 이 위안부 기림일이자 수요 시위 1,400회 맞았는데 참 뜻깊은 날이에요. 의미가 조금 복합적이죠.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이 하필이면 1,400차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자들 대부분이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그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과 1,400차 수요 시위가 딱 오늘 하루로 맞닿아 있는 네. 2019년에 가지는 의미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방금 그 수요 시위 마치고 지금 바쁘게 와주셨는데 오늘은 이 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좀 시위가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수요 시위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에도 알리고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네. 목소리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요 시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 700차 수요 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었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케이크에 촛불을 세우고 불기도 하고 우리의 용기를 축하하자, 격려하자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네. 무엇보다도 수요 시위를 함께 연대하는 세계 시민들의 집회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일본에서도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예. 1,400차 수요 시도 마찬가지 12개 나라에서 네. 그리고 거의 50개나 되는 그런 도시에서 동시로 수요 시위가 1,400차 수요 시위가 진행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1,400차 수요 시위는 뉴질랜드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분들의 그 현장도 함께 연결하고 네네.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수요시도 함께 연결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지역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위도 함께 현장에서 연결을 해서 네. 우리는 하나라는 어떤 그런 거 결국 우리가 연대해서 이런 역사를 그렇죠. 만들어 왔다라는 것 그걸 오늘 현장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수요 시위는 1992년 1월 8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 당시에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군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업자가 한 일이었고 피해자들도 뭔가 강제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라는 행동들을 해왔는데 당시 미야자와 일 총리가 그런 그 범죄를 부정하는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저희 여성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오는 수요일 날 시위를 하자. 그리고 1,000명을 하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요 시위를 계속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수요일의 의미는 꼭 그 특별히 방문 수요일은 날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우리는요. 네. 1,000차가 넘었을 것도 상상도 못했고 왜 그러셨겠죠.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있으면 네. 그리고 그 역사가 진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가 수요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첫 번째를 시작할 때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계속 할 것이다라고 천명을 할 때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단일 집회로 지금 세계 최장기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뒤집어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또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쭉 이 문제 지켜보시면서 도대체 일본이 왜 그렇게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럴까요? 태도라 그럴까요? 그게 일본 정부에게 그대로 드러난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국가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은 민간인들의 군인 개인들의 범죄 행위도 아니고 네. 또 특히 뭐 반군이라든가 기업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도 아니고 국가가 정책으로 예. 제도로 기획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이것을 가해자가 부정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뭐 전시를 중단한다라든가 네네.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을 넣는다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게 뭐 경제 어떤 보복으로 네네. 압력을 넣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가해자의 범죄 부정, 자신들의 범죄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다. 일본의 입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1400회나 되는 시간 동안 할머니들 또 수많은 시민들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나 사람들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은 그래도 생존자들인 것 같아요. 97년에 돌아가셨던 우리 강덕경 할머니는 폐암 말기 판정을 95년에 받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폐암 투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정말로 숨이 마지막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도 수요일만 되면 나 수요시 가야 돼. 119 불러줘.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늘 수요일만 되면 그분의 그 절규가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 문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쉽게 죽고 싶지 않아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독하게 만들었어요. 했던 그 메시지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네.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 수요시 현장에서 늘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보다도 우리 정부는 뭐 하느냐, 왜 우리 경찰들은 저렇게 일본 대사관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무관심과 한국 사회의 그런 어떤 무관심, 냉대 네. 그것에 대해서 절구하셨던 우리 황금주 할머니도 너무나 생각이 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네. 끈질기게 싸우셨던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투사셨던 올해 1월 28일에 돌아가셨던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수요시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무관심할 때 네. 수요시에는 일본에서 양심 있는 시민들, 청소년들, 노동자들이 늘 함께 연대를 했습니다. 예. 오늘 1400차 수요시에도 일부러 일본에서 오늘을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일본에서 오시기도 했고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네. 그런 일본 시민들의 어떤 지속적인 연대 또 그 눈물 어린 어떤 양심의 네네. 고백 그런 게 1400차 수요시를 네. 이르게까지 네. 많이 기억이 납니다. 일본 내부에도 분명히 그 행동하는 양심들이 있으신 거고. 네. 자, 지금 한창 상영 중인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또 많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되게 중요한 조연으로 나오시는데 특히 영화 첫 시작이 김복동 할머니가 그동안 이 비밀로 간직해왔던 그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육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이사장님이시죠? 네, 저입니다. 예, 제 어떻게 20대 제 나이인데요. 예, 예. 어떻게 그런 자리에 이렇게 만나게 되셨나요? 저희가 오늘 이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피해자임을 밝히면서 네네. 시작이 됐는데 그 신고를 뉴스를 통해서 봤던 전국 각지에 숨기고 계셨던 피해자들이 다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신고를 해야 될까? 일본 정부가 저렇게 부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 김복동 할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제가 부산 다대포에 그런 분이 살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무조건 노크를 했는데 할머니가 처음에 굉장히 무섭게 뭐 할라고 그러십니다. 네. 그래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그럼 와라. 라고 해서 가셨는데 저도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첫 질문을. 그렇죠. 거의 한 두세 시간은 그냥
할머니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 또 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 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무실에서 지금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 네. 수요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딱 1시간 정도 할머니에게 결국은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너 나한테 뭐 들으려고 오지 않았느냐, 네. 녹음해도 됩니까? 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을까. 이야기 1시간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담배 재떨이에 그야말로 담배재가 수북이 쌓일 정도로 네.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던 그날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 김학순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뿐 아니라 오늘 집회에 나오셨죠. 길원옥 할머니, 네. 또 뭐 이용수 할머니, 뭐 이런 분들 모두가 이 투사의 길을 사실 걸어오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늘 곁에서 같이 보시잖아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머니들이 우리가 TV 속에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강인한 모습, 그리고 저 할머니들은 한 번도 아프실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씩씩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용수 할머니도 네. 사실은 무릎에 주사를 놓고 움직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 나 이렇게 뭐, 고령들이시니. 200살까지 살아서 싸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늘 끙끙끙끙 아파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길원옥 할머니 수요시 한번 나오셨다가 평화의 우리 집 들어가시면 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실에 뻗으세요. 쫙 누우세요. 네네네.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그런데 혹시 그렇게 힘든 모습을 아이들이 혹은 저희가 보면 힘이 빠질까 봐 밖에서는 그렇게 네. 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필사적으로 할머니들께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국 정부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 시민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본 아베 정부 극우 세력들, 심지어 일부 국내 학자들까지도 이 역사 왜곡을 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가해자가 해야 할 입장은, 태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는 지금 일본 정부는 또 다른 폭력이고 또 다른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가 할 일은 피해자 밑에, 피해자 앞에 오히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죄하면, 피해자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이 사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용서해야지.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일본 정부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사죄하고 또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자료를 스스로 공개해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활동에 나서야 된다.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이 그렇게 진상규명을 하길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정부도 예산을 마련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연구자들이 세계 각지에 있는 그런 자료들 발굴하게 네네. 만들고, 지금 이미 발굴된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이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과 함께했고요. 끝으로 이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부르신 아리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